그날 이제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장에서 제가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저도 울고 감독님도 울고 그래가지고 제일 꼴찌는 자동 강등이 되고 이제 K리그 2의 제일 1등은 자동 승격이 되고. 그럼 FC 서울은 진짜 위험하네요. 자기 그때 한국인 직원이 응대해줬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정입니다. 저도 소개하면 되나요? 오늘 또 이게 옆에 또 아리따운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또 긴장했는데 우리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질러야 시작되니까 저자 양송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질러야 시작되니까 좀 무책임한 제목 같긴 하지만 그렇죠,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또 아주 잘 어울리는 제목 같던데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질러야 시작되니까는 저의 자전적 에세이인데 네.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결국 이제 축구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저의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축구 관련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 인간의 좀 성장기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덕업일치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맞습니다. 네. 축구가 얼마나 좋으세요? 내 인생에서 축구라? 제가 만약 축구를 안 좋아했으면은 제가 지금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게 반 이상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 뭐 직업도 그렇고 아는 사람들, 제 추억들 다. 그러면 내 인생에 축구가 없으면은 양송이의 반은 없다. 맞아요. 반송이. 죄송합니다. 제가 요런 개그 가끔 할 건데 그냥 웃으면서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니까 지금 하시는 일이 한국 프로축구연맹, 네, 소위 K리그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근무하시는 걸로 이제 이게 자전적 소설을 맨 마지막에 장식하고 있는데 네.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한국 프로축구 연맹은 우리나라 프로축구인 K리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직인데요. 저는 이제 그 안에서 홍보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홍보팀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디어를 응대하거나 아니면은 뭐 연맹의 정책이나 아니면 K리그 이슈들을 좀 알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다 쉽게 K리그를 좀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관련 정보 같은 거를 알려주고 또 뭐 구단들하고도 협업해가지고 K리그 경기 날 취재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K리그 경기의 미디어 가이드라인 같은 걸 저희가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관리도 하고 뭐 K리그 등록 매체들을 좀 저희가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K리그 경기가 사실 전국 8도에서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팀원이 4분인가? 세 분. 저희 3명이에요. 세 분이신데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원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때 좀 중요한 경기 위주로 저희는 가는데 좀 미디어가 많이 몰리는 경기 위주로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빅매치거나. 이것도 빈익빈 보이구나. 어쩔 수 없지. 근데 좀 상대적으로 또 근데 관심을 못 가졌던 구단도 많이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거 해주셔야죠. 가서 좀 도와주고 환경이 어떤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FC 서울 팬입니다. 네. FC 서울 팬인데 FC 서울이 지금 사실 성적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안 좋아요. 이제 좀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꼴찌더라고요. 맞습니다. 꼴찌예요. 아니 그 이제 기성용 선수도 모셔오고 네. 지동원 선수도 모셔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축구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사실 이제 K리그라는 게 제가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K리그를 좀 사실 자주 보러 가요. 네, 근데 네. 최근에 코로나 터지면서 작년부터는 못 가긴 했는데 가끔 보러 갔을 때 좀 관중이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아쉬운데 이제 축구를 보다 보면 중간에 이제 안 가보신 분들 모르실 거예요. 중간에 오늘이 몇 명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갔을 때 많이 비어 있었는데 2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짓말이다. 이 인원이 2만 명이 될 수가 없다. 사실인가요? 아니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요? 저희는 이제 정확한 인원만 무조건 개수를 해야 되고 그것도 또 무료 관중은 체크를 안 해요. 진짜요? 네, 이제 2019년부터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무조건 유료 관중만 체크하고 있어가지고 그건 100% 팩트입니다. 그럼 저도 이제 유료 관중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실 이제 프로리그 K리그 저희가 이제 어느 시점에 제가 알기로는 박지성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를 가면서 해외 축구부터 쭉 좋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해외 축구를 보다 보니까 K리그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좀 느리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흥행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가깝다 보니까 시간 날 때 주말에 뭘 할까 하면서 가다 보니 재밌어요 생각보다. 가서 보면 재밌죠. 재밌어요. 생각보다 재밌고 이제 서포터즈들이라고 하나요? 뭐 그분들이 막 뭐 휴지 던지고 뭐 빡빡 하는 거 보면 재밌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 프로리그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제 작가님, 우리 양송이님 작가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뛸 때부터 우리나라의 해외 축구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딱 저 같은 사람. 맞아요. 그때 많이 인기가 늘어났는데
일단 그 경기를 보다가 이제 K리그 보면 시시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전혀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실제로 가서 보면 되게 재밌는데 일단 해외 축구에 너무 눈높이가 올라가셔가지고 재미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가서 보면 되게 재밌고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중계 환경이 진짜 많이 좋아져서 옛날에 이제 해외 축구 뭐 앵글 같은 거 되게 멋있다고 그런 데가 맞아요. 많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K리그 중계도 너무 많이 개선이 됐고 지금 보시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그 당시 재미없다는 이미지가 좀 오래 가는 것 같고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팀을 갖고 좀 응원하시면은 재밌습니다. 일단은 이제 정줄 팀을 네. 내가 정을 줄 만한 팀을 정해가지고 네. 지속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FC 서울 팬인데 이번에 이제 글로벌 스타죠 기성용 네. 선수나 네. 지동원 선수가 이제 왔다고 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여전히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네. 좀 많이 아쉬운데 우리 작가님은 그러면 네. 책에서는 나는 연맹의 입장이니까 이렇게 특정 팀에 마음을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좀 적어 놓으셨는데 네. 그래도 이제 애정 가는 팀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진짜 22개 구단 다 똑같이 근데- 좋아하려고 잠깐만요. 네. 22개나 돼요? 네, 저희가 K리그 1, 2가 있어가지고 아. 1부에 12개, 2부에 10개가 있거든요. 일단은 정말 다 똑같이 좋아하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직원으로 일했었던 인천에 가장 많이 애정이 가긴 하고 또 그 외에도 제가 인천에서 일했던 선수들이 지금 다른 구단으로 많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단들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이제 두루두루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네. 제가 방금 여쭤봤는데 K2라고 그러나요? K리그 2라고 불러요. 네. 승강전 있고 네. 그럼 강등이 네. 꼴찌 두 팀이랑 네. 그다음에 하위 리그 상위 두 팀이랑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일 꼴찌는 자동 강등이 되고 이제 K리그 2의 제일 1등은 자동 승격이 되고 그럼 FC 서울은 진짜 위험하네요. 위험해요. 네. 근데 이제 K리그 1의 11위 팀은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를 하는 거예요. K리그 2에서. 지금 경기 시즌이 얼마큼 흐른 거죠? 지금 반 이상은 지났고 한 3분의 2 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작가님이 이제 축구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데 네. 사실 이제 이 나의 축구 이야기가 어찌 보면 이 책의 3분의 1이라고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축구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축구 그냥 국가대표 할 때만 막 박지성 뭐 그 당시에 황선홍 홍명보 네. 막 이랬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깊이 축구의 이야기에 빠져드셨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계기는 많은 분들이 그러했듯이 2002년 월드컵이었고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나이가 나오네요 이렇게. 그때 되게 너무 재밌게 봤고 우리나라 자체가 다 난리였잖아요. 저희 그때. 집도 그런 집 중에 하나였고 그때 저는 김남일 선수를 진짜 좋아했어요. 네,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월드컵 끝나고 뉴스를 보니까 K리그에 가면은 선수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K리그가 뭐지 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네. 처음에 저도 중학교 때는 뭐 나이도 어리고 K리그 자체에 흥미를 가지기보다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김남일 선수를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신기했어요. 약간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계속 축구를 보고 자연스럽게 경기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런 직업에도 좀 관심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직업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고 아무튼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하다 보니 이게 일도 되고 이게 제 직업도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더 커지고 이렇게 됐어요. 주로 이제 K리그나 뭐 국가대표 경기 위주로 보셨을 텐데 좀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사실 네. 그 2002 월드컵 때 네. 황선홍 선수가 폴란드전 네, 네. 첫 번째 골인가요? 두 번째 골인가? 첫 번째 골이에요. 첫 번째 네, 골을 네. 이렇게 이제 발리슈트 네. 스타일에 넣었잖아요. 그게 그 장면이랑 그다음에 네. 홍명보 선수가 페널티킥 마지막에 스페인전이었나요? 네, 네, 맞아요. 골 넣고 확 이렇게 달리는 그 장면을 한 10년째 계속 이제 틀어주니까 이제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네. 작가님은 사실 저보다 축구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고 더 잘 네. 아실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으시다면? 제가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긴 한데 사실 네. 말씀드려도 되게 모르실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막 이제 오늘부터 알아가면 됩니다. 그런가요? 예, 예. 국가대표 경기가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일할 때 얘긴데 2015년 이제 K리그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승강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K리그 1에 12개 팀이 있는데 이게 그룹을 A, B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상위 A 그룹은 자기네들끼리 이제 뭐 우승에 대한 경쟁을 하거나 플레이오프 형태로 네, 그런 하고. 형태, 예, 그 6개가 나뉘어가지고 상위 6개 팀들은 뭐 우승 경쟁이랑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가지고 이제 맞아요. 경쟁을 하고 나머지 그룹 B 팀들은 강등을 이제 안 당하기 위한 경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인천에서 일할 때 보통 인천은 항상 거의 그룹 B에 있었어요. 잘 이렇게 그렇게 막 잘하진 못해가지고. 시민구단. 네, 시민구단이어서. 근데 15년에 이제 초반에 저희가 선수단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감독 선임도 되게 늦게 하고 그때 이제 개막 전에
다들 인천이 강등될 거라 모두가 지목했어요, 미디어에서. 팬들도 올해는 진짜 강등 각이다 막 이랬는데 이제 그룹 A, B 나뉘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그룹 A에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경기가 정말 중요한 경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후반전 한 30몇 분인가 골을 먹게 졌어요. 황의조 선수? 네, 그때 성남에 있던 황의조 선수가 골을 제가 이제 넣어가지고 책을 다 읽어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날 진짜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경기장에서. 아. 저는 축구 보면서 그렇게 운 적이 없는데 그날 이제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장에서 제가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저도 울고 감독님도 울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경기가 좀 많이 기억이 나요. 황의조 선수, 저 황의조 선수 좋아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 옛날에도 황의조 선수가 이제 그때 네. 일본 가기 전에 이제 성남에 맞아요, 있을 성남에 때, 있을 때, 네. 메모차게 한 골 넣어가지고 맞습니다. 인천이 저를 울리고 갔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축구 일을 같이 하고 계신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그 다음에 직업이 된 사람들이랑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여러 번 만나봤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네.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거고 네. 그게 직업이 되면 쉽지 않다. 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내가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 내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떠세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가 일적으로 하기에는 근데 저도 관련된 질문을 진짜 많이 받는데 그러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관련 일을 하니까 일단 축구에 대해 좀 한 단계 더 많이 알게 됐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축구에 대한 시야도 넓어졌고 이제 그 전에는 그냥 팬으로서 좀 겉에서만 볼 수 있었던 거를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직접 이제 선수들하고도 동료로 일을 하고 이 돌아가는 산업을 보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네. 인천 유나이티드에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셨는데 네. 그때도 그러면 홍보팀? 맨 처음에는 이제 홍보팀으로 면접을 봤는데 딱 처음 출근했는데 임명장에 경기장 관리팀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맞아, 기억난다. 네, 그래가지고 좀 어리둥절했지만 네. 경기장 관리팀은 그럼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K리그 팀들은 다 경기장을 뭐 시설관리공단이나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인천 유나이티드는 2013년부터 그 운영권을 구단에 위탁을 했어요. 시에서? 네. 그러면서 그 팀이 13년에 처음으로 생긴 거고 그냥 이제 쉽게 말해 정말 경기장을 관리하는 팀이에요. 경기장 뭐. 그럼 저희가 그냥 총무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냥. 네, 맞습니다. 회사 네, 총무팀처럼 네. 건물 관리하고 하는 것처럼.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경기장에 어디 뭐 좀 보수할 게 필요하다 하면 이제 가서 보수하고 뭐 네, 이런 그래서 이제 뭐 전기를 담당하는 분도 있고 뭐 소방 담당하는 분도 있고 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경기장 관리팀? 네, 네. 관리팀을 하시다가 네. 그다음에 홍보팀으로 가셨나요, 거기서도? 네, 이제 경기장 관리팀에 반년 있다가 그 다음에 홍보팀으로 옮겼어요. 거기서 이제 좀 일을 하시다가 네, 또 다른 팀에 좀 계시다가 이제 영국으로 가셨단 말이죠. 맞아요. 사실 이제 저는 요 이야기가 좀 듣고 싶었어요.